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 맞죠? 네. 방송 시작하는 거 맞죠? 쇼 치고 있어요. 아, 금투세에서 어, 시장 떨어질 것 같으면 네. 쇼 치라고 의원이 그랬거든요. 어. 증시 떨어질 것 같으면 풋옵션 사고 쇼 치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막 댓글에 그럼 이완용도 대한민국 쇼 쳤냐 막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와. 나 말대로 하고 있었어요. 오늘 다 봤어요? 금토세 토론? 다는 못 봤어요. 저 그때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네. 재밌더라고. 두 분 모셔가지고 두 분 얘기 모셔서 나눠볼까요? 기자 멈춰요? 자 멈춰요.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재밌었어요. 하장원 본부장님도 아까 감상평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던데. 재밌었다고. 영상 보고 나서 네. 어깨에 지금 담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걸려요 막. 오늘 집에 가서 뭔가 섀도우 복싱 해야 될 것 같아요. 쇼 치자. 국민의 대표가 한국 증시 쇼 치라는데 어떻게 이거는 우리가 뭐 한다고 돼? 더불어 쇼팅당이라고. 아마 쇼츠로 진짜 오지게 욕 먹지 않을까. 네, 쇼츠로 기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의원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찾아보면 다 네. 나오니까. 김장훈 본부장님 어떠세요? 근데 본부장님이랑 비슷하네요 결이. 싫으면 이면 가라. 그러네. 여기 미래가 없다. 이민 아무나. 쇼도 아무나 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타이밍 봐서 하는 거예요.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지. 정정하게 가서는. 괜히 또 이민 갔다가 1세대는 엄청 고생합니다, 진짜. 그래서 금토세 토론으로 남는 건 이민가라. 네, 맞습니다. 100억 있으면은 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주요로 나와서 두번 떨어지면 100억 날라간대요. 그래요. 아니면 쇼부 보지 말고 이민 가든. 아. 이민 가면 그 정도 갖고 뭐 편안히 살고. 마이크 안 나오는 거 마이크 안 나왔다 합니다. 마이크 안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동안? 마이크 숏이었습니다. 마이크 100억이면은 숏이었습니다. 100억이면 이민 가든지 국회의원을 나오든지. 네. 데시벨을 마이너스로 인버스로 인버스로. 저쪽 계열은 그렇습니다. 아하. 다 마이너스 쪽으로 네. 배팅을 하니까. 네. 젊으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참 둘 중에 하나라든지. 모르겠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했고 또 시작할 때 개인 투자자 한 분이 네. 원래는 10시 반 시작이었는데 그렇죠. 10시 40분에 시작했어요. 조금 늦었어. 좀 늦었어. 30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진성준 죽이네 살리네 해가지고 조금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갔는데 네. 그 사람은 안 하지 않았어요. 누구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어. 멱살 잡혀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렇게 1시간 내내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시장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분들은 뭐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진심으로 뭐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어보려고 혹은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더 불을 여윳돈을 좀 모아보려고. 모아보려고 주식을 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사실은 저런 말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시장에 참여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만 매번 새벽에 뭐 파월 보고 뭐 보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만 고생이지 네. 참 씁쓸합니다. 결론은 이제 유예가 아니라 결론을 못 내는 걸로 네. 그렇게 났고 이제 유예론이 커진다고는 하지만 결국 지금 9월이 지나가는 마지막 주에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되면 100일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어디냐 이거 하는 전산 하는 저기 거래소랑 뭐 이런데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빨리 정해달라 이런 얘기들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토론에 대한 반응, 시장의 반응은 사실 코스닥의 탄력이 더 좋은 거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더 큰 게 아닌가? 오늘 희망이 더 큰 게 장 아닌가? 막판에 오른 거 보니까 중국 강한 경기 부양 의지에 아. 중국 본토 홍콩 증시 급등. 그래서 중국도 12시 지나고 확 올랐거든요. 네. 거기 따라갔습니다. 금투세랑은 관련 없이 네. 중국 따라갔다. 금투세 뭐 그냥 보고 웃었어. 그게 다야. 재밌었어. 점심이 즐거웠어. 점심 시간은 되게 칼같이 지키셨다고. 밥은 먹어야겠나 봐. 왜 밥도 뭐 인버스 치지 왜? 밥은 쇼칠 수 없으니까. 밥은 쇼칠 수 없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3시 반 장 끝나고 나서 밸류업 지수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러고 지금 증시는 어쨌든 플러스권에서 코스피가 0.9% 플러스 2625, 코스닥은 1.6% 플러스 767인데 살짝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은근슬쩍 깨작깨작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시장이 여러분들이 배팅하실 때 발을 안 담그고 있으면 정말 들어가기 힘든 시장입니다. 뭔가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뭐야 벌써 2600 뭐 몇십이야? 막 약간 이렇게 되는 네. 눈 뜨이고 코 베이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혹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되는 시장이고요. 뭐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보다가 좀 껐어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위에 쪽에 그래도 저는 더 논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저 딱 그거 보고 바로 껐어요. 쇼차라 보고 바로 껐거든요. 이건 뭐 답이 없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증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준율 인하 0.5% 포인트 인하는 부분에서 이제 반응이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지준율을 정말 여러 번 내렸었거든요, 중국이. 근데 거기서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3%대 이상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뭐야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한번 볼까? 약간 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요쪽이 턴되면 수요단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우리나라도 수출 데이터나 이런 것도 좋아질 수 있고 뭐 유가나 이런 것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물가지표로 봐야 되는 좀 짜증남은 생길 수 있지만 침체기는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치가 살아나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아주 쬐끔 올라갔습니다. 사실 뭐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직도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네, 뭐 0.91% 상승해서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 있고요. 예상가에서는 1%대, 코스닥은 1.58%대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 오프닝 벨 할 때는 사실 2차 전지의 수급이 좀 쏠리고 제약바이오는 살짝 죽고 이랬었는데 네, 그렇죠. 둘 다 같죠. 유한양행도 한 6% 오르고 네. 알테오젠, HLB 등등 해서 빨간불 결국은 이제 빨간불을 좀 받고 삼천당이랑 리가캠 그리고 뭐 보로노이 이런 애들은 아직도 조금 살짝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대신 네. 코스 P 뭐 오늘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셀온 네. 셀온 뉴스가 나오면서 KB금융은 4.6% 마이너스 뭐 이렇게 조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대차는 1% 올랐네요. 그리고 성킴 형님께서 또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JYP 하면서 JYP. 2,000원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JYP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오,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많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래요? 제 장표에 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JYP. 드디어. 와. 70%. 77.5%. 7.75%. 네. 그래서 아 많이 이거 올랐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3개월 중에 거의 최고 상승률이에요. 그럼. 오, 그래서 대단합니다. JYP가 반등을 하는지 네. 요거는 계속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바닥 따지고 43,000원에서 49,000원 수준까지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5만 원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5만 원 다시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고려아연이랑 저기 영풍이랑 전쟁한 거. 네. 그 슈카 형님이 라이브 네. 한 거 다시 녹화해서 올렸는데 그거 보니까 하이브 카카오 SM 뭐 얘네 싸울 때 이수만 이렇게 싸울 때 하이브랑 카카오가 산 SM이 마이너스 65% 경영권 문제 이후에 맞아요. 쫙 떨어져가지고 15만 원에서 이제 지금 5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들도 또 있더라고요. 네. 자, 3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 해주셨고요. 윤상빈님, 복리님, 호점란님, 네. 정목수님 아는 분이죠? 목수님 안녕하세요. 네, 목수님 어제부터 이제 우리 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정목수님, 탈감님, 유자님, 네. 쩡스와님, 하하호호님. 네, 뉴히어로님도 말씀해주셨고요. 리구님이 쇼쇼쇼. 오늘은 땡땡땡보다 쇼쇼쇼이 많네요. 네, 쇼쇼. 곱숏도 있어요. 아니 아까 채팅에 네. 민준아 처음 이제 토론한 건데 왜 이렇게 네. 조롱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내용보다는 이런 하나의 발언들 사실 이거 금투세 이제는 감정 싸움이 된 거야 사실
맞잖아요.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네. 참 이 조그만 장에서 여러 가지 네. 노이즈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 3시 3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시황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가 263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지수에서 어떻게 사냐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벌써 2630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뭔가 돌아서는 것 같지만 지금 배팅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또 구간이 왔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불안할 때 또 은근슬쩍 지나고 나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등락률을 1.12%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0조 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금투세 발언들이 좀 있어서 네. 조금 더 위축이 되나 싶었는데 거래대금은 오히려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4천억 정도 더 높았습니다. 물론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좀 활발했고 다양한 산업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기는 해요.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어쨌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문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좀 늘어났고요. 지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결국 오늘의 상승은 뭐 중국발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기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에서 장중 집계를 보시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또 매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래소에서는 3,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간은 5,600억 정도 샀는데 이건 최근에 선물이 한 누적으로 8,300억 정도를 샀는데 그 사이 동안에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사주면서 금투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 매수량과 좀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휘발성이 강한 수급이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두시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조만간 0.5%포인트 낮춘다.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제공한다. 그리고 영래포 금리를 현재 1.7%에서 1.5%로 인하한다.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신규 주택 대출 금리와 맞춰서 낮춰주겠다. 그랬더니만 중국 성장의 하방 리스크 제거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종식시키는 도움이 될 것이다. 요런 시장 분석가의 코멘트까지 같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 맞춰서 쫙 올라온 그런 오늘은 땡큐 차이나. 그죠. 땡큐 차이나가 조금 훈풍을 있었습니다. 딱 받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뭐 장의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어때요? 땡큐 차이나 했으니까 그건 땡큐 차이나. 땡큐 차이나 할까? 근데 땡큐 차이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는 오늘 올라왔으니까. 일본 떨어갔는데 맞네. 중국이요? 오늘 그러니까 아리가 오늘은 맞다, 같다.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가 좀 조금 앞서지 않았나요? 네, 일본이 0.5% 올랐을 거예요. 대만도 네, 조금 앞섰죠? 그 땡큐지 그러니까. 일본은 0.5% 상승. 대만도 비슷할 거예요. 상해가 3.6%. 아니 대만 대만은 일본보다는 아직 우리가 낫지. 높았습니다. 중국은 못하죠. 대만은 0.66%. 네. 국내가 조금 앞섰네요. 땡큐 차이나. 차이나 따라가는 게 맞아요? 저 중국 증시 부양에 우리가 같이 맞춰서 뭔가를 이게 관계 맞아요? 있죠. 우리나라 수출의 그 넘버 원이 뭐 삐까삐까지만 미국하고 20%인데 거기 안 돼가지고 뭐 레거시고 나발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 보여주면 어떻게 될 값에 뭐 그런 시그널을 준 거는 뭐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한 거지만 우리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살아나면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워낙 수요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마탱이가 이제 좀 가다 보니까 네. 맞아. 말이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건 비슷한 동묘화. 장며들다. 내가 듣기에 돼요. 만약에 본호님이 이제 도그 지랄을 얘기하는 순간 아니, 요건 아니야. 요거 다시 한번 이제 순환을 좀 해야 돼. 저 형 입에서 욕 나오는 순간 이거 끝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았었는데 이제 다 동묘화 완료. 네. 안 됩니다. 맛이 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맛이 많이 안 맞아.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면 뭐 수요단이 좀 좋아지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뭐 수출단에서의 영향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비속어였나? 비속어 아닌데?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동 뭐 이렇게 그 노이즈가 있더라도 유가가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오늘 좀 얼마나 오르는가 또 와치 포인트일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방송에서도 헤즈볼라랑 이스라엘 얘기하려고 하길래 네. 사실 유가가 그렇게 안 움직이는데 별로 그렇게.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관심이 있을까? 돌아가신 분들은 안 됐지만 거기서 하도 많이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예.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노님의 전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금투세, 마이크론, 저기 밸류업 지수, 뭐 이런 거 등등등. 밸류업 지수 4시에 발표한대요. 4시 발표입니까? 네네. 우리 중에 그런 것들이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추석 연휴 지나고 와가지고 3일 됐어요. 정신없는데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거야? 지수도 섹터도 뭐 저기 전반적인 매크로도 한번 딱 포인트를 딱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 지점으로? 뭐 지점으로 보면 많이 넘어왔죠. 많이 넘어왔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소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PBR 기준 좀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빅컷이 엄청나게 연쇄적으로 막 두두두두두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경기 좀 살아나주고 미국 쪽은 소비 시즌이니까 상당히 좋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대선 지나고 나서 경기가 바로 부러지면 미국은 난리 날 겁니다. 그거 절대 방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다음에 IRA 법안으로 인해서 거의 공정 많이 지어서 뭐 단계적으로야 뭐 실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도 있고 공정이 늘어나니 아마 거기는 앞으로 물가에 대한 고민을 더 했으면 했지 고용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망가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점점 부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소거가 되고 있고 좀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저는 요번에 이제 요 FMC가 25bp든 50bp든 사실 어떤 선택이 되더라도 리스크는 있어요. 25bp 하면 다음번에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것도 안 좋게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50bp도 잘 소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캐리 트레이드도 지금 엔화 올라오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좀 된 상황이고 그럼 특별하게 뭔가 진짜 우리가 환율이 출렁하는 이런 이벤트만 없으면 괜찮은데 뭐 지금 전쟁으로도 별로 타격이 없는 증시 정도면 웬만한 걸로는 증시가 또 우리를 뭐 완전 이렇게 막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7, 8부 농선은 좀 넘어가고 있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이 비탈길이 자갈 받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아스팔트 쪽으로 점점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요? 제가 2500, 2750으로 바꿨잖아요. 지금 주가가 어디냐 하니까 딱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유예가 안 되고 시행이 된다면 이걸 빼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결국 유예를 할 거라는 마음을 저는 베팅을 했기 때문에 2750 정도는 간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금리 인하, 미국 금리 인하는 50bp 했습니다만 향후 11월, 12월 중에 50bp를 빨리 하면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이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의 쇼텀 버블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쇼텀 버블이 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한국이 동참을 못할 가능성은 역시 오늘 그거. 내부적인 그런 이슈들. 금투세. 그러니까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3년 연기해 주면은 아마 그 쇼텀 버블에 늦게 타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서 마음적으로는 그거 해결하면은 아마도 2850 정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와. 갈 때 근데 네. 반도체는 빼고 가요. 2850 갈 때 반도체가 안 가진 않죠. 근데 이제 아웃퍼폼 하느냐는 것은 여전히 좀 이슈가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둘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적인 가격에서는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는 속도는 2750, 2850 갈 때 다른 섹터보다 어떻게 될 거냐는 거는 네.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죄다 금투세 얘기네. 아 그만큼 뜨거운 논쟁이니까. 금투세 저도 네. 매번 얘기하면서 채팅창에서도 이제 지겹다 그만 얘기하자 이런 말씀들도 있는데 오늘 일단 토론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금투세가 갖고 삼행시를 한번 적어요. 금투세요? 네. 갑자기요? 갑자기 생각났어. 아 이거는 운을 띄워달라는 말씀 아니 아니에요? 하고 한번 해봐요. 금투세. 마지막으로 조롱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마지막 조롱하고 이제 하지 맙시다. 금투세 연기해 줄 거니까. 아 삼행시를 하시고 싶은 게 하고 싶- 있으신가 그러니까. 보네. 아니, 없어. 오늘 띄워드릴. 그냥 자 먼저 하세요. 재밌으면 제가 받아서 할게요. 재미없어. 네? 재미없어. 그냥 생각났어. 근데 해주세요. 생각하셨어요. 금은 금은 돈이야. 투쟁에서 투쟁에서 세. 세상을 휘어잡듯이 다 잡아버려야 돼요. 오. 쟁취해야 돼. 재밌나? 돈은 원래 투쟁에서 잡는 거예요. 아이고. 잠깐 보세요. 아까 오늘의 한마디에서 하셨어요. 아니.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네. 주기 싫은 거잖아요. 뭘요? 저기 그 민주당 지금 그 유예를 하지 않고 시행하자는 쪽에서는 여기 빼고 저기 주고, 그러니까 나눠 먹기 싫고 자기네 거 하기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쟁에서 뺏지 않으면은 안 줍니다. 내가 봤을 때는 투쟁에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정도 했으니까 결국은 그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유예할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결국은 유예할 것으로 결국엔 봅니다. 유예를 할 알겠습니다. 것이다. 굿 네. 카퍼가 나타나서 네. 여러 가지 고려했는데 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네. 써야 알고 설레발을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응 어떤가요 지금? 삼행시 할 거예요 반응. 아마. 쿠쿠쿠님이 네. 홍삼 캔디 압수 이렇게 동묘 홍삼 캔디 이런 거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 개그맨들도 이제 쳐놓고 반응 없으면 뒤에 설명이 길어. 그렇죠, 그렇죠. 대신 저는 이거 재미없게 마무리되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갑니까 삼행시? 그래서 아니요, 저는 아니고 삼행시 갑니까? 저는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금투세로 모집해? 삼행시 제일 재밌게 지어 주신 분은 네. 제가 치킨 한 마리 쏘겠습니다. 오케이. 사비로 한 분. 한 분. 와. 나도 어려워 요즘 쉽지 않아. 치킨에도 3만 원 줘야 돼. 그럼요. 치킨 쿠폰 비싸요. 치킨, 치즈볼, 콜라까지 같이. 오. 오케이? 그럼 네, 5만 원 오케이. 되는. 네? 5만 원 되는데. 적금 깨서 사드리면 되죠. 예. 5만 원 정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투세. 네. 자, 오 벌써 올라오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호님 시황 한번 쭉 들어볼까요? 지금 그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은 중간쯤 왔다. 본호님은 조금 더 온 것 같다. 한 60-70% 정도? 그 정도죠. 이 정도 온 것 7월 같다. 8월? 네, 8월까지도. 그리고 버블이 좀 단기적으로 생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게 한국이 같이 포함될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본호님. 그건 제 생각이에요. 같으세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네. 한국의 글로벌 증시가 만약에 올라간다는 걸 아, 따라갈 수 있을까? 아예 따라갈 수 있죠. 그래, 우와.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골파기 할 때는 정말 열받지만요, 올라갈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올라가는 증시 중에 하나예요.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놀겠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한번 시동 걸면은 엄청 쭉쭉 올라요. 그때는 상단을 제한해도 계속 오르죠. 2850 음. 11월 선거 전까지 가자. 그렇죠? 금투세 투쟁에서 뺏자. 오케이? 네. 슬로건을 사세요. 알겠습니다. 꿈을 꾸면은 이루어지리라.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 갈까요? 네. 네. 오늘은 2차 전지 좋았습니다. 2차 전지랑 바이오랑 주고받고 했는데 네. 둘 다 갔어. 2차 전지가 거의 대부분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 바이오는 반반 치킨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음. 나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중국과. 지준율 영향이 좀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2개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석유화학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처럼 엔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수급은 네. 낙폭 과대 아니면 금리 인하 야. 수혜주 이렇게 두 개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터도 움직이고 오늘 좀 밑바닥에서 기고 있었던 쪽이 꽤 움직였거든요. 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거나 네. 아니면 너무나도 위치가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은 뭐 이전만큼 뭐 무조건 다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분출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딥페이크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조금 멈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가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변압기 쪽에서는 오늘 좀 엇갈렸죠. HD현대 엘렉트릭은 쉬었고요. 대신에 LS 엘렉트릭, 효성중공업, LS 뭐 이런 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 흐름 좋았고요. 아침부터 명인코가 잘 정리해준 화천그룹주 경영권 분쟁으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석유화학, 엔터 딥페이크 변압기, 바이오, 재생에너지, 화천그룹주. 풍부하네요. 네? 풍부하네요 진짜. 한가위 곡식처럼. 삼성이 안 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삼성도 너무 다 올랐어요. 삼성 올랐어요.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 조금 네. 프로 올랐어요. 조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중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신춘문예 지금 금투스의 삼행시 신춘문예 장이 열렸어. 지금 평가하고 내가 있어요. 지금 평가위원으로 지금. 저 구름샘님 거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제가 괜히 그러니까 던져가지고. 지나가가지고 네.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게요. 오케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오늘 2차 전지 너무 많이 재밌네. 오르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진짜 다시 한번 들썩이고 반도체와 반비례 이게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궁금합니다. 네,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는 사실 뭐 꽤 됐습니다.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화재, 전기차 화재 관련된 이슈로 이제 전면에 나온 다음부터는 뭔가 수상한데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그때 네. 수급적인 변화가 6월 31일까지 그렇게 팔아대던 외국인이 7월 달부터는 2차 전지 좀 산다. 매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드렸는데 좀 거기에 이어서 거기에 올라가다 좀 쉬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한테 다시 대장을 줬었는데 테슬라가 250불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런 인도량까지 지금 플러스 알파 그렇죠. 요인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아마 10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럴 텐데 그때 만약에 출하량이 좋은데 좋은 상황이고 지금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실행을 한다라고 그 가닥을 잡았거든요. 근데 유럽 쪽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었던 가장 큰 계기도 독일 쪽에서 보조금을 없애고 나서부터 그게 좀 많이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퍼져나가게 되면 유럽 지역에서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거고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캐즘이 좀 끝나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 업종은 이제 슝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거기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산업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연속성을 더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차 전지가 쭉 올라가요. 근데 네. 반도체가 가야 지수가 갈 텐데 이게 나중을 보면은 같이 갈 수 있을까? 한쪽으로 다시 또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25%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항상 보시면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꼽살이 껴서 움직일 확률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처럼 막 3%, 4%, 5%막 이렇게 팍팍 올라가진 못해도 뭐 최근에 움직인 것처럼 뭐 0.3%, 0.5% 뭐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3전이 이렇게까지 올라왔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속도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우리가 일주일, 2주일 전만 하더라도 추석 전후 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무슨 얘기했어요? 뭐 이런 지수에 사라고 막 엄청 화나 있으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벌써 지수는 2,500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던 게 벌써 2,630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차트로 보시면 이게 뭐 갑자기 확 올랐나? 그거 아니에요. 뭐 0.3%도 오르고 0.5%도 오르고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제일 잡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속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창렬 본부장님은 김창렬이요? 김창렬이 아니라 섞어서. 김장렬입니다. 김창렬 도시락. 도시락. 창렬 창렬 도시락. 그 김창완 되는데. 네? 김장환이요? 김창완. 김장환. 이거 기대치네. 김장환 씨.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께서는 상시 네. 섹터 중에 네. 어떤 걸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똑같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네. 2차 전지는 다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장비주까지 많이 빠진 하다못해 뭡니까 그 종목 있죠. 오래간만에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분리막 하는 회사. 분리막? 예. Q 뭐였지? 뭐 있어요.
분리막 SKIT 말고 또 있어요. 또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것도 엄청 빠졌거든요. WQC인가? 네네네. 있어요. 네. 아직 개통됐거든요.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 올랐어요. 다 올랐다. 네.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 갈 것 같고요. 언제까지? 테슬라 크고 나올 때까지 로봇 이제 10월 초까지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빼겠죠. 다른 쪽을 뺄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금투세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많이 안 빼면서 같이 가겠죠. 여러 섹터를 같이 데려가겠죠.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 네네. 섹터가. 특별히 빠진 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반도체도 거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더라도 너도 좀 와봐 자식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홈투스 삼행시 한번 읽고 가요? 네, 아, 읽어주세요. 갑시다. 후보작 몇 개만. 열심히 고르시던데요. 열심히 해주신 분도 계신데. 네. 아 근데 여러분 수준이 저희 욕할 수준은 아니에요. 얼추 비슷하네. 결국 시청자는 네. 진행자의 수렴하거든. 아, 그렇네. 컨텐츠에. 비슷하니까 보는 거니까. 비슷비슷한 수준에. 그래도 뽑아봤습니다. 네. 아, 세 개만 운 띄워주세요. 세 개만 금방 이 또한 지나간다. 투, 투자는 미국에서, 세. 세금은 한국에서 내란다. 뭔 소리야? 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런 말 했지. 하나 더 할까요? 네, 오픈 아이리스님 작품입니다. 네, 금, 금욕하며 투, 투자했더니 세. 세금 폭탄 내란다. 근데 진짜 뭔가 애환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도 생각 제이 못했네. 리님은 네. 실제로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금, 금 투, 투자가 세. 세상 편했을 걸. 오, 차라리 금 투자하는 게. 야, 오. 어이 정확하네. 이제익님 네. 그리고 완전 뭐 헛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 둘리 형님인데요. 네. 금 금, 해주세요. 금, 민준이 형 투, 집에 세. 들어가 뭐라고? 뭐야? 그 무슨 형식을 파괴한. 어. 식이야? 아 그리고 센스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네. 양말님께서 금, 금화씨 번호 투덜 동묘화재 세. 세령민트. 넌 없다 민준아. 야. 센스 좋네요. 저도 하나 했어요. 그래요? 뭐야? 오케이. 보여주세요. 오케이. 같이 참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소가 많으네. 치킨을 위해. 저도 없을 것 같아. 저도 치킨 먹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치킨 진짜 보냅니다. 네. 금. 금방 올라갈 것 같지? 오. 투. 투자는 그렇게 쉽지 않아. 오케이. 세. 세월을 투자해야 돈 벌어. 오케이. 오. 잘했어. 저 형이 제일 낫다 여러분. 제일 낫네. 저 형이 제일 낫지. 금메달. 맞잖아요. 치킨 보내요. 아직 근데 작품 더 올라오고 있으니까. 양말들이 두 번째. 저 형은 오. 시청자랑 경쟁해. 치킨. 먹는 걸 위해서는 나는 게임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는데.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머리 써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네. 자, 다 읽지 고맙습니다. 못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쇼츠라고 했으니까 하락 섹터 어떤 부분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락 산업은 정말 힘들게 골랐습니다. 없어. 왜냐면 생각보다 뭔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하락이라고. 이렇게 막 없지. 돋보이는 게 크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주, 화장품, 해운, 대왕고래, LG 금융 좀 그룹인데 빠졌다. 네, 금융주 쪽에서는 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 일부 좀 소멸된 게 있고요. 화장품 쪽이 오늘 좀 빠졌죠. 아무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좀 차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운은 좀 세마성 있게 움직이는 쪽은 떨어졌지만 또 HMM, 페노션 이런 쪽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제 상승과 하락이 동시에 나오는 산업군들이 꽤 있는 상황이고요. 대왕고래 좀 쉬었고 LG 그룹 오늘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네. 가난하지 아까 집이 가난하냐고 왜요? 치킨을 좋아해. 저거 또 시청자랑 왜 싸우자. 싸워? 아니. 시청자랑 싸워. 농구하고 한 건데. 시청자랑 경쟁하고 시청자랑 싸우고. 치킨을 받으면 좋잖아. 치킨을 받으면 치킨 좋잖아. 받고 싶습니다. 치킨의 목숨. 와, 저 과자, 열정을 보여. 치킨 아, 엄청 과자, 좋아해. 치킨. 아, 치킨 듣니까 목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런 거 좋아요. 누구든 경쟁하고 오케이. 동등한 입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투쟁. 네. 투쟁 정신. 네. 수평적 조직 문화 매우 좋습니다. 오케이. 저 중에서 LG 그룹주는 뭐 이슈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냥 뭐 있었나? 근데 LG 그룹주도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좋았어요. 좋았지. LG도 그냥 그랬어요. 근데 전자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 그룹주 자체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지 미리 않았나요? 올라서 빠진 건가? 응. LG 이노텍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쵸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막. 미리 그러니까 올랐어. LG가 약간 그 악명이 자자한 그 타이틀 중 하나긴 해요. 헬지.
헤일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노텍 같은 경우 이노텍은 제가 특징주에 들고 왔는데 이거 목표 주가 오늘 하향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좀 나뉘긴 나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하락색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하락색도 유심히 보게 되네. 유심 볼 거 없어요. 금융밖에. 아니 어떤 걸 투자할까? 쇼츠일까? 네. 포인트 떨어졌습니까? 포인트 떨어졌네. 금융주 오늘 KB금융이 3-4% 네. 그래도 꽤 떨어졌는데 요거는 셀 온 뉴스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어저께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그렇죠? 그러게요. 제 생각에는 다른 섹터가 워낙 갈 게 많아서 아까 낙폭과대 금리나 수혜주로 갈 게 많다 보니까 오늘까지 뺀 것 같은데 4시 이후에 뭐 혹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3분 구체적으로 남았네요, 3분. 어느 종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비중이 내일은 다를래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개별 주식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하향 리포트 못 본 것 같고 LG는 오늘 밸류업 지수가 공개되는 이슈에 대해서 네. 이 밸류업 관련된 뭐 지주사나 네네. 혹은 현대차나 금융이나? 혹은 개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 혹은 금융주 네. 요런 애들을 좀 묻어두고 가자라는 자신감을 가져도 괜찮습니까? 혹은 이미 근데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나왔어. 네, 4시라는데 미래 나왔나 보네. 오케이. 네,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읽어드릴 수 있을라나 눈이 모르겠어요. 아플 거야. 네. 그거 한번 정리 프린트 딱 주요 기업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김정일 본부장님 어떻게 저런 기업들을 이거 파일을 네. PD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피디님이 이렇게 떠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어때요? 저런 밸류업 지수가 공개되는 네. 저런 종목들에 대해서 네네. 좀 중장기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투자해 볼 수 중장기라는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중장기가 말이 애매한데 저는 이제 중장기 안 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네. 중단기. 중단기. 중단기는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에요? 아뭐 몇 개월도 필요 없어요. 몇 주 3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그쵸. 3개월 이내는 중단기로 봐야 되겠죠. 3개월 정도. 보통 우리 3개월 단위면 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네. 뭐가 변해도 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아주 빠르면 3주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변하는 거니까 중단기를 3개월로 본다면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3주로 본다면 다른 섹터들이 먼저 갈 룸이 아직 있으면은 조금 빨리 쫓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특별히 나쁜 뉴스가 나와서 빠진 건 아니니까 보충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네. 저렇게 밸류업을 하겠다고 정부 정책의 드라이브를 거는데도 중단기 쪽으로밖에 안 보시는 것 역시나 정책 모멘텀으로밖에 안 보신다는 걸까요? 길게 본다 했잖아요. 중장기로. 네. 중장기로 볼 수 있으면은 보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 하십시오.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중장기로 안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은 지금 한식을 듣고 버리시면 돼요. 쟤는 그런 애니까. 그럼 다른 분은 다른 게 하시면 되고요. 굳이 저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고. 네. 어, 일단 본부장님 지금 지하바이도 시장을 있고 너무 뭐 이렇게 2차 전지도 있고 하는데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는 그거는 피디님 네, 보내 PD님한테 네. 보내드렸는데 올려- 정리가 주실 것 되면은 네네. 따로 올려주시면 돼요.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래요? 볼까요? 네. 그래요? 보시면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리스트가 떴습니다. 포스코 DX가 뭐야? 포스코 DX. 저거 포스코 DX. 저기 오래간만에 배웠어. 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어제 올라가고 할 때 오. 이거 포함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제 아침부터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아주 올라간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까 아래쪽에도 더 있는 거죠? 아래쪽에 네, 많죠. 종목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쭉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근데뭐 좀 있지? 저는 신기했던 게 금융 쪽에서 네. 저는 KB금융이 있을 것 같은데 빠졌지. KB금융이 없어요. 빠졌어요? 네, 빠졌을 없어요. 그러니까 메리츠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번 보세요. 네, 밑에 나옵니다. 이거 네, 몇 개입니까, 근데?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좀 많다. 네, 생각보다 많이 많습니다. 들어가 한 100개 들어갈 네, 거. 세 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차근차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요거 봤을 때 좀 우측으로. 이거 화면을 빼서 봐. 아니 근데 저 중에서 저렇게 많이 네. 또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실제로 참여한 기업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것도 그 옆에 비고란에 밸류업 공시라고 해서 이제 초록불로 이렇게 떴잖아요. 줄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온 거는 DBI텍 빼고는 없었거든요. 오케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혹시 나오면 네, 보여주시면 될 것 우측에. 같아요. 네, 우측 한 번에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좀 그래도 보면은 JYP랑 SM 이런 애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애들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들도 꽤 있어서. 금융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금융에는 오른쪽 페이지 상단 보시면 신한지주, 삼성화재, 메리츠금융지주, 그렇지. 우리금융지주 네. 뭐 이런 쪽인데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릴 수 없던 게 어저께 저는 듣기로는 메리츠가 들어가고 네. KB가 빠진다 그런 얘기를 hear through the grapevine. 근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KB는 왜 빠져요?
그걸 내가 알아요? 장난하는 건데 빠진다는 소문을 들었다니까. 그 삼성전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저 기업들 중에서 조금 정말 밑에 많이 눌려 있는 기업들은 그렇지. 그 바꿔 올라가지. 조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나눠서 수급을 좀 본 다음에 거기서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진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가 그냥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좀 이런 기업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조금은 있어서 아마 근데 이제 밸류 공시를 이제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해주는지가 결과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너무한 게 초록 색깔로 표시된 종목이 17개. 너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별로 오늘 없었어요. 오늘 HSBC가 아니고 어디 월스트리트인가 기사 나온 거 중에 하나가 월스트리트 저널. 그 한국의 그거 막 까는 기사 나왔고 자본시장의 한계다. 한계다. HSBC는 한국을 중립을 낮췄어요. 인도네시아는 올리고 어. 이 판국에 음. 그런 것도 분위기는 좀 그럴 수 있죠.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의견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되는 걸 일단은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네. 저기에 이제 지수에 포함이 되면 프리미엄을 주는 식으로 해야 기업들이 저기에 이제 프리미엄 밸류업 주나. 공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럴 텐데 네. 지금은 사실 정부가 조인트 까서 하는 형식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저 회사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 왜 들어갔지?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심각해. 그거는 좀 그렇다면. 예, 저기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거에 프리미엄을 줘야지. 네, 그렇긴 하죠. 앞뒤가. 저렇게 뭐 어쨌든 뭐 나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네. 어쨌든 열심히 하셨으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좀 결과가 좋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클백 끝나고 네. 한번 천천히 따져 보시면서 저 중에서 실적도 좋고 네. 성장성도 좋고 낙폭이 과대한. 그 낙폭이 과대하거나 혹은 더 갈 위치에 있거나 그리고 스토리가 좋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도 희비가 엇갈립니까? 윤상빈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KTNG 믿고 있었다고? 여기도 의미가 없고요. 네. 희비가 엇갈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하락 섹터 봤고요. 이제 특징주 볼까요? 네. 네, 일단은 특징주에 제가 LG 쪽을 적어왔는데 일단 좀 모른 척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이쪽부터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 3분기 실적 부진 그런 거 전망을 있었지. IBK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목표 주가를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LG에너텍은 대신증권에서 이제 TP를 3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좀 하락을 시켰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크래프톤, 뭐 게임주 중에서는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기업 중 하나죠. 그래서 유한타증권이 목표 주가 45만 원 유지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오늘 꽤 많았어요. 그래서 뭐 종목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동이 오늘 그래도 좀 급등이 나왔어가지고 이 종목으로 좀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 친환경 차량용 배터리 검증 테스트 사업 관련된 KNR 시스템도 네.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뭐, 요런 애들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쌈지엔터 이거 잘 될까 싶었었잖아요. 우리 네. 그때 그쵸. 막 지금 보이죠 관객이 있다만큼 오늘 장중 이것도 급등 나왔어요. 750만. 와우. 그럼 거의 중국에서 1000만이잖아요. 사랑의 하추핑. 진짜 사랑스럽겠다. 그러게. 네. 시진핑이랑은 아무 상관없나 봐. 핀이 핀만 있어서 들어가면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시진핑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750만 관객. 네.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죠. 와. 이야. 저거 몇 억까지도 가겠다 진짜.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보고 저는 안 봤지만 주변에 보고 오신 분들이 막 눈물을 막 흘려서 막 그래서 제가 썸녀한테 네. 좀 생겼어요 또. 또라이. 저 몰랐어.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인데. 이상하죠. 사람 왜 이렇게 무시해? 내 썸녀 봤어요? 내가 언제 같이 밥 먹자 그랬어? 아무튼 썸녀가. 썸녀한테. 하지 말고. 네. 내가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영화를 같이 보자 그랬어요. 네. 하추핑을요? 그런데 내가 저걸 봐야겠는 거야. 그래야 그래야 나도 여기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아이고, 요거 한번 겸사겸사. 같이 보실래요? 하고 보냈어. 네. 근데 진짜예요? 이렇게 문자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심야 영화가 없다. 저는 주로 심야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심야가 없더라고. 아. 애기들 영화라서 그렇지. 오후 아. 오전에만 딱 있어요. 2시 5시. 그러네. 아. 못 보네. 그래서 없어. 없어. 5시도 아니다. 11시 2시인가? 그래가지고 못 봤습니다. 심야가 아. 없어서. 그러네. 그 연령대 이 그렇게 얘기를 됐어. 왜 하시는 거예요? 본 것도 아니고. 아니 어른들이 운다 그러니까 나도 보려 아. 그랬다고. 아. 어른도 보고 싶어 했다. 그럼요. 주말에 봐야 되겠다. 내가 저런 거 들으면 이제 들어가서 안 울면 진짜 어떻게 내다보자 일을 가지고 보거든. 750만이 아니라 748만 위안이 매출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20만이 관객이고 아, 수익이 헷갈렸어. 750만 위안이. 아, 그래요? 기사 맞아요? 그럼 기사 뭐 제목 기사 잘못했네. 잘못했네. 맞아요? 기사 그대로 긁었는데. 그 뒤에 단위가 빠진 거야? 명이 아니고 위안이었어? 그런 거 일단 시청자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그렇습니까? 그런 거 네. 같습니다. 그럼 한 20억이잖아. 20억 원. 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를 잘못된 기사를 보고 저 쌈지 산 거 아니야? 조사해봐야 돼 저것도. 없어요. 질러보세요. 아. 없습니다. 압수수색 해봐야 돼. 압수수색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748만 관객이 아니라 748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위안. 뭐. 네. 단위가 빠졌으니까. 뭐 이제 개봉한 거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번호 당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된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20만 관객.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놀라긴 했었는데. 근데 충분히 그럴만해요. 왜냐면은 중국에서도 뭐 봤다 하면은 몇 천만 명 단위가 나니까. 다르니까. 우리 거긴 단위가 인구가 다르니까. 많으니까. 그럼 아, 7만도 놀라운 게 아니라 볼 수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가볼까요? 네, 일단은 경영권 분쟁 뉴스. 요거 이제 FN 가이드가 연달아 상한가를 가다가 이제 화천그룹주들까지 대거 이제 멱살을 잡고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수급이 많이 쏠리는 상황이고 특히나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으니 해당 부분에서 좀 강력한 수급 쏠림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오프닝 벨 때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진짜 밸류업은 경영권 분쟁으로 이루어진다. 경영권 분쟁하면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더라. 고려아연, 영풍, 영풍 정밀부터 시작해서 명 가라사다 해가지고 아침에 네, 방송했어. 그런 것들. 그래서 밸류업은 경영권 분쟁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직방이더라. 직방이더라. 그래서 화끈하더라. 분쟁 많이 해주시고 주가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 국회 여가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한다라고 하고요. 사실 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좀 빠르게 어쨌든 진행이 돼서 이런 좀 범죄 피해자들이 많이 없게끔 빠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일 시간에부터 좀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는 급등이 나오고 바로 이제 시초에 좀 올라가다가 빠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렇게 이제 정부 법안이나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오늘은 좀 장 막판까지도 연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사회적으로 좀 많은 문제가 되는 이슈이다 보니까 네. 한동안 계속적으로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네. 너무 충격받았는데 청소년이 네. 그 선생님 얼굴로 음. 딥페이크를 했다고 그래서 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법이 더 따라가야 됩니다. 네. 근데 기술도 따라가야 청소년은 어떻게 처벌해? 14세 이하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처벌 못합니다. 그거 바뀌지 않으면 똑같잖아요. 14살 이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확실히 그것도 좀 연령을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 요즘 애들이 뭐 이건 또 정치적인 논의니까 6살이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는 금투세로 좋게. 맞아요, 맞아요. 아까 지금 까니님도 금투세 네. 토론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반 오프닝 때 잘 정리를 네. 저희가 싹 핵심만 정리를 해놨으니까 앞으로 돌려보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테슬라 인도량이랑 독일 보조금 이슈로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잘 간 거 이거는 뭐 며칠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잘 가서 또 기사로 한번 뽑아봤는데 내용은 다들 아시니까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STO 포럼이 있습니다. 조찬 간담회가 26일에 열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전에 4일에 STO 관련된 시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었던 그 의원이 이제 요번에 또 조찬 간담회를 주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큰 증권에 대한 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토론을 하니 네. 해당 부분에서 뭔가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 좀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하나의 이벤트가 지나간 화요일 시장이었고요. 10월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두 분 뷰가 우리가 암울했던 3분기를 지나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10월, 11월, 12월이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그림으로 준비해 오신 보노님부터 볼까요? 네, 오늘 저의 그림은 이겁니다. 직관적입니다. 딱 보시면은 네. 번호님이 좋아하는 거 다 있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많이 넣었습니다. 뭐 있는데? 피자, 좋은 거. 치즈, 몸에 좋은 거. 과자, 빵. 과자, 빵. 빵, 달달한 먹으면 거, 사과도 있어, 먹으면 사과도. 즐거운 거. 먹으면 즐거운 거. 달달한 거. 그리고 이름도 귀여워요. 와구와구. 오케이. 그래서 많은 개미분들이 오늘은 약간 좀 축제 잔치 분위기를 하고 있고요. 소도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있고, 일단 곰 원래 이제 무섭게 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귀여운 이제 그 포메라이안 곰돌이코 탄 친구처럼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있으라고 제가 명령을 내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포메라이언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곰돌이컷을 한 포메라이안. 오케이. 왜 콜라가 없냐고. 콜라요? 네. 제가 다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네.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많았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오늘의 한마디. 네.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김장현 씨 투자 의견이 참 유연해요라고 적었더라고요. 누가요? 누가?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네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한마디는 네. 이걸 가져왔습니다. 너무 좌측으로 왔네. 이 중간에 와야 되는데 삐뚤어졌네. 오,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탁인 것 같아요. 금투세 사다리 타기? 야,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네. 그렇죠? 뭐 올라가고 싶어서 네. 투자 안 하면 싸우지 말고 같이 오면 좋잖아요. 그거 아니고 눈 목자입니다. 눈 목자. 목자, 목. 그렇죠? 목자? 눈 목자 음. 할 때도 이게 목을 쓰죠. 근데 목이란 단어를 쓰면 이거 저기 한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눈 목자 목을 생각해 보세요. 목 온내주는 목입니다. 목 어때요? 목은 뭐죠? 인체 부위에서 목. 목 날아간다. 중심? 목은 어디 있어요? 목. 중심. 여러분 목 어디 여기 있잖아. 네. 목은 얼굴, 이 머리하고 가슴을 이어준다? 연결하는 것이죠. 연결하는 거. 목이. 네. 목은 하나인데 손목도 있고 발목도 있습니다. 손목은 뭐죠? 손하고 팔하고 연결하는 거고요. 발은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할 수도 없고.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올라왔는데. 발목은 네. 발하고 다리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는 사실은 목 좋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목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목이라는 걸 연결시켜 주는 건데요. 아까 제가 유연하다고 좋게 얘기를 해준 거로 제가 감사하되는데 연결을 잘하는 것이 연결을 잘하려면 유연해야 되죠. 목도 그렇고 팔목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이게 연결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연결하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연결 부위 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유연해야 돼요. 혼자 고집 부리고 깽판 부리고 나 싫어. 얘는 싫고 얘는 좋아. 그럼 연결되겠어요? 안 되죠. 되죠. 예.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목이 있어요. 이 신체적인 목이 말고 이런 목이 있습니다. 어떤 목일까요? 띄워주세요. 띄워줬어요. 이게 또 한문을 또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안목이에요. 안목. 네. 네. 사람은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볼 줄 아는 거. 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또 다른 정보하고 연결이 되고 어떤 이론도 그렇고 자기 주장도 그렇고 네. 오늘도 금투스 얘기 나왔죠. 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켜져 갖고 최선의 뭔가 도출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연결하려면 그 연결하는 그쪽의 중심지가 굉장히 부드럽고 고집 부리지 말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금투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목. 자기 고집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거네? 내가 이걸 봤는데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뭔가 먼저 한 발 먼저 나가지.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퍼셉션이 워낙 세면은 새로운 연결고리가 돌아오는데도 이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면 늦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람과 사람 간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다 모든 걸 연결시키는 목, 손목, 발목, 이 목 말고도 안목을 잘 기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못 됐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많은 분들이 그 모건 스탠리의 목자가 저 눈목자냐는데요. 아, 그 목자는 목을 치다 그럴 때 그 목자를 했을 거예요. 아, 모건 스탠리의 목을 쳐라의 목. 네. 아. 여러 가지 목이니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안목이 별로예요, 그렇죠? 안모건 스탠리죠. 아, 안 먹었을 때. 아하. 안모건 하도 모건스턴이 많이 말해갖고 너무 광고하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M증권사, M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M사. 네, M사. 하여튼 안목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기를 수 있는 자질이 있으니까 네. 우리 가족들은. 맨 마지막 이 목은 뭘까요? 아직 안 끝났네요. 끝난 거예요? 하나 갔다 왔잖아. 마무리 멘트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거 뭐야? 왜 지금 또 하시죠? 아니, 이거 네. 이거 목은 뭐냐? 나무 목자. 안목이 뭐야? 나무 목이요? 나무. 안목을 기르고 결정되는 순간이 있죠. 이번 주 목요일 아침. 마이크로? 마이크론 시리즈. 예. 이제는 그 저기 금투자 끝났다니까. 아. 결국 연기할 겁니다. 같은 언어 유희. 안 하면 폭동 일어나. 폭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은 마이크론이 뭐라 할 때 우리가 폭동을 일으킬 수는 없으니까 잘 어떤 말을 하는지 연결고리를 잘 해갖고 삼성한에서 인플리케이션을 네. 새벽에 잘. 마취총을 목에다 쏘는 아, 그런 목이 또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목이 또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김장현 본부장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오늘의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저기 미국에 아침에 이게 했었나? 어떤 거요? 장비 업체들 실적 전망 컷한 거?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아, 어디서요? 어저께 다른 방송이었구나. 예, 어저께 바빠서 못했나 보다. 예. 20일 날 금요일 날 한 건데 네. 미국의 ASML 이거 투자하기는 낮아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은 반등했지만 오늘은 어저께 이게 언제였지? 그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리네. 하여튼 ASML 넘버 원. 네. 여기도 모건이네. 목이 또 나오네. 쟤네는 반도체랑 미치겠어. 경기를 되게 안 좋게 보나 봐요. 그런가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모건이 오버레이트에서 이퀄레이트로 그러니까 이제 중립으로 낮춘 거예요. 이걸 해서 그래서 그날 빠지고 오늘은 올랐어요. 근데 이유가 보세요. 두 번째, 중국 수요가 얘네는 반이거든요. 중국의 제재에서 중국에 못 나가면 얘네 좀 어렵잖아요. 네. 첨단 장비니까 이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장비업체랑 관계없죠. 우리나라 장비업체는 중국에 파는 장비업체 말고 네. 우리도 장비업체 중국에 파는 업체는 영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 하미반도체나 뭐 이수페타스는 많이 파나? 하여튼 요거 이렇게 했다고 우리는 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하이닉스 주가를 하이닉스 실적을 내년도 22조 우리는 33조 보고 있는데 네. 내후년도 얼마나 했죠? 2조. 2조. 10분의 모건 스탠리 바로는. 모건 스탠리. 이게 봐요. ASM이 왜 빠지냐면 디램 업체가 투자를 슬로우하게 한대요. 그래서 얘네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죠. 아니 디램 업체가 투자를 슬로우하게 되면 공급 초과가 빨리 아니면 세게 오겠어요? 내년도에? 그러게요.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야이 참.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말로는 ASML,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는 이제 네. 투자가 늘어날 때 장비가 들어가는 건데 투자도 많이 안 한다는 뜻이고 조심스럽게 괜찮습니다. 중국도 이제 좀 경기 침체 쪽으로 본다는 건데 네. 하여튼 그 사실 우리랑 관계 없어요. 그 얘기하고 김장현 본부장의 말씀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공급 초과라는 것은 왜 오냐? 니네 말대로 그렇게 침체면 공급 같은 것도 지금 오는 공급 초과는 지금 가격이 반도체가 10%씩 안 오르고 한 3% 오른다는 이런 지금 임박한 거는 지금의 레거시라든지 이런 환경인 거고 내년도 하반기에 확 무너진다는 거는 지금 투자가 엄청나게 되지 않으면 그러기 쉽지 않죠.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됐고 미즈호,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미즈오에서 이게 넘버 2, 3거든요. 어,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이게 머티리얼 미즈에서 떨궜어요. 이렇게 또 떨궜어요 전망을. 아니 그렇죠. TP도 그다음에 무슨 뭐 전공정 장비 포켓 어쩌서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 중국 관련 불확실성 똑같네. 근데 우리는 중국 관련은 막 불확실성 없는 장비 업체랑 관계 없다고. 그리고 얘네는 인텔이 투자 축소해서 인텔한테 받는 게 많아요. 어플라이 머티 램이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국향 아니면 인텔향으로 나가는 게 많지 않으면은 그런 소부장은 관계 없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 그 소부장 나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질문이 20분이네. 아 그래요. 정말 짧게만. 네네. 30초. 10초. 10초. 오케이. 빨리 편집. 실제로 저렇지 않더라도 네. 미즈오나 머건 같은 큰 손들이 저런 숏이나 언더웨이트의 리포트를 때려버린다면 그날 영향 있죠. 그 영향이 3% 정도 있죠. 3%. 3% 정도. 그날 빠졌어. 걔네만. 수급과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거 관련되는 회사가 많이 빠지겠네. 다른 것까지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장비 업체 골고루 뺄 정도로 경기가 난 좋으면 그렇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미국 경기, 중국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나중에 후행적으로 발견되면은 얘네들 장비 업체가 단순히 누구한테 수요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진짜 경기 침체 초기에서 움직인 거라고 후행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항상 그 경기 침체 여부를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얘기는 금리 인하로 좀 이따 봐 나중에 이렇게 된 상태인 거고 얘네는 그 어떤 인텔 아니면 중국발 스페시픽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게 모든 스펙트럼, 인더스트리 이게 다 퍼진다고 보는 거는 조금 이르거나 과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알겠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 축소하면 ASML 고객사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 중이었는데 미즈오가 리포트 내다니 소름 끼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콸콸 끝났습니다. 콸콸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리포트들 특히나 외국계 그리고 국내 하면서 뭐가 맞고 틀린지에 대한 안목도 계속 길러야 나만의 안목을.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안목, 주가에 대한 안목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4시 22분 지나가고 있고요. 콸콸콸로 한번 유쾌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컴투스이고요. 마이너스 63.89입니다. 비중은 4%이고요. 좋네. 정말 오래 물려 있었어요. 2분기 겨우 흑전을 하고 신작 게임도 곧 온다고 하는데 주가를 살릴 희망이 될까요? 보노님이 BBIG라고 하셨는데 G의 시간도 오겠죠?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른 걸 보니까 왠지 관심이 가고 물타기 기회인가 싶습니다. 두 분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제발요 하시면서 대댓글로 손익을 잘못 적었어요. 마이너스 63.39입니다. 마이너스 63.89가 아니에요. 소수점까지 3분이다. 챙기시는 거 보니까 몇백억 하시나 봐요. 그러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슈가님. 컴투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인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60개, 60개 정도의 글밖에 안 올라오는 종목인데 실적 보시면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적자에서 그래도 올해는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는 요점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살펴보면 최근 들어 며칠간의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리포트도 살펴볼게요. 비용은 정리. 이제는 성장 증명이 과제이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성과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고 기존작이 선방을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리포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 리포트를 살펴봤는데요.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조금 잡고 있지만 바이 의견을 주셨지만 하반기에 다수의 신작이 출시 예정이나 기대감이 다소 낮은 것이 멀티플 할인 요인이다라고 팩트 폭격을 해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수의 신작이 뭔가 기대감에 맞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여주시면 1차트는 그래도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며칠 많이 전에. 올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주 차트 보여주시면은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 컴투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컴투이 안 할 거야. 컴투스 컴투스. 껌 씹으면은 네. 단물 다 빠지잖아요. 다 빠졌다. 질겅질겅 껌이 살려주세요. 아 빨리 질겅질겅. 살려주세요. 컴투스. 단물이 빠졌다. 네. 껌태. 껌태. 껌테스. 컴투스. 컴투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질겅질겅 껌투스 단물 빠진 껌투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노님? 네. 충분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게임주는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어요. 음. 왜냐면 어차피 BBIG가 진짜로 가기 시작을 한다면 상당 부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컴투스가 이렇게 가격이 낮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보시면 월봉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8만 원을 끼지 않고 10만 원, 2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던 이 종목이 어느덧 2012년 수준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주들이 정말 많이 소외를 받은 상황이고요. 대신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 턴을 아직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이제 BBIG 중에서 G가 무조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손절 라인 잡고 뭐 비중이 적으시니까 사실 저 같으면은 그 정도 비중이어도 기준가가 높으면 물을 타면은 높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거를 까고 없는 상태에서 사던가 아니면 차라리 새로운 계좌에서 사시는 게 훨씬 더 관리하기 편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소액이어도 기준가가 높게 있으면 그걸 떨구기 위해서 수백 수천을 손해를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보다는 새로운 계좌를 파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을 빠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손익금만큼 빠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다면 새로운 신규 계좌에 매수를 이제 박스권 매수를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전저점 이탈하면 당연히 손절해야죠. 그렇게 감안하셔가지고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대신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뭐 바닥권에 샀다고 뭐 나는 한 100% 모을 거야 이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닥권에서 뭐 한 15% 20% 정도 좀 그 정도 나오면은 욕심 없이 뒤로 도망간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신다면은 뭐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뭐 50% 100% 할 거면 이 종목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뭐 실질적으로 실적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많은 그런 게임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마이너스 64% 정도가 이제 손실률이 핵심이었는데 네. 그거 메꾸려면은 2배 이상 올라야 됩니다. 맞죠. 근데 지금 컴투스 시총이 5천억인데 그러면 그거 멘징하려면 컴투스가 1조 2천억 돼야 돼.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약간 새로 계좌 파서 한 20% 정도 올라가는 걸로 먹을 거면 게임의 시간도 올 수도 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뭐 추가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은 예전의 기억으로서는 예전에 뭔가 하는 게임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뭐 애널리스트가 바이를 유지한 사람은 내년 실적을 기대하면은 한 번 간다. 그게 한 6만 원 정도 갈지 안 갈지 이러는 거니까 좀 기다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빠졌는데 이게 어디 얼마 뭐 덜 빼겠어요. 더 빼기도 애매한 최근의 상황 봤을 테니까 기다리시죠. 뭐 많지도 않으신데 6%? 4%. 네. 40%라면 뭐 또 코인이 좀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코인. 위믹스 코인요? 상관없습니까? 상관이야 있죠. 근데 위믹스가 좋아지면 위메이드 쪽이 같이 컴투스 같이 그렇지. 지분 얽혀 있잖아요. 컴투스 그래도 위메이드가 가지. 그래도 위메이드 쪽이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런 애들이 그런 거 가지. 같아요. 얘네가 컴투스는 음. 그렇게 쉽게는 많이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아까 이분 나한님께서도 네. 컴투스 다른 사업 뻘짓해서 이꼴 난 거임 경영진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문제네요. 것만큼 사실은 본질적인 본업보다 다른데 제밥에 더 관심이 맞아. 많으면 맞아. 주로 많은 경우에 좀 탈이 나는 케이스들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마이너스 64%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소수점까지 신경 쓰시는 거 보니까 좀 세심하게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잘 어떻게 메꿔 보시면 저희 얘기도 또 듣고 리포트도 보시고 네.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손실률을 다른 걸로라도 좀 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야 되는데요. 정의로운님께서 장 끝나면 3% 오는 게 중독됐네 이렇게 오. 말씀하셨어요. 좋은 중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춘문예작은 보노님한테 하나 아하. 그리고 아까 요 제이크 리님께 금 투자가 세상 편했을 거. 아, 그거 좋았어. 간단하고. 진짜. 이 제이크님께 하나 드리도록 문제를 하겠습니다. 제기한 사람한테 뭐 없어요? 문제를 제기?
아 여기 뭐니 치즈볼이라든지 아, 그럼 운을 띄워준 사람한테는 뭐 없어요? 뭐야 뭐야 야, 이거 아니, 참 지나간 어렵네. 사람 나 줘. 심사는 내가 했어. 나도 줘. 알겠습니다. 제익님 네. 어떻게 제 그 인스타 DM으로 연락 주시면. 아, 또 팔로워 한 명 늘리려고. 남자야 아, 남자야. 뭐 팔로우 늘어서 뭐 합니까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 인스타 DM으로 이름 치시면은 인스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 아닌데 이상한 형들 저한테 연락 주지 마세요. 자꾸 이상한 스팸이 와. 내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화요일장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내일 아침도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